자, 필수제 9번. 자, 두 번째 항 1번, A 2번. 2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D겠죠? 그 친구가 5고, 다섯 번째 항 A 플러스 4D죠? 이 친구가 11. 그랬을 때 둘이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6이고 D가 2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A는 3이 될 거다.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S10이라고 표현하고 N, A, D. 그래서 SN 공식 몇 번째 넣는다고요? 두 번째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2에 2에 2 곱하기 3에 12 마이너스 1에 D.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2번 가죠. 첫째 항이 8이고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 그걸 우리는 식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S 6번. 그게 바로 93이랍니다.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이걸 가지고 S 10번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6번 항이라고 하는 것은 S 6번은 우리가 2분의 6에 암산 좀 해야겠죠? 2A 16 플러스 5D 이렇게 했을 때 93이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약분 3, 약분 31, 5D는 넘어가면 16 넘어가면 15, 그래서 D는 3 나왔네요. 그래서 S 초항 알고 공차 알고 항수 10번 N 알죠? 그래서 S 10번은 2분의 10에 2A 16 플러스 N-1 9 D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필수 11번 보죠. 자, 12와 75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었답니까? N개를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면 자, 조심할 게 12하고 A1, A2 해서 쭉 가서 AN개 하고 75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몇 개가 있다고요? 여기에 N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양쪽 2개 추가했으니까 이 전체로 하면 이게 몇 개인가요? N 플러스 2개의 항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양쪽 2개 추가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수열의 공차가 3이 된답니다. 그쵸? 그러면 12 입장에서 75까지 가려면 항수가 몇 개라고요? 전체 항수가 N 플러스 2개죠. 우리가 A10번이 A 플러스 9D가 되는 이유는 항 번호보다 간격이죠. 간격. D 값이 하나 적게 더해진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12에다가 도대체 몇 D, 오케이? 몇 D를 해야 75가 남은죠. 이 말이죠. 공차가 물론 3이긴 하지만. 그래서 몇 D, 공차 이게 D예요. D 했을 때 75냐라고 묻는 거죠. 전체 항수가 몇 개라고요, 여러분? N 플러스 2개입니다. 지금 양쪽 끝 포함해서 양쪽 끝 포함해서.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죠? N 플러스 2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 적대니까요. 하나 적다고요. N 플러스 1D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10이 넘어가고 N 플러스 1 곱하기 3은 10이 넘어가면 63이고 3, 21. 그래서 N은 20 이렇게 내서 정답은 여기가 20개가 되겠죠. 됐죠? 그랬을 때 이 수열의 합이 435일 때 D와 N 값을 자, 이제 1번은 끝났고요. 자, 2번을 따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자, 2번은 자, 이렇게 나열된 이 수열의 이 전체 합이 435입니다. 이것들의 수열이 이것들의 합이 아니라고. 그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안쪽 것이 435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N개를 추가해서 나열한 전체가 435.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SN 공식이 두 가지 있는데 처음 거하고 끝에 거를 알고 있으니까 SN 몇 번 쓰는 게 좋겠어요? 1번 쓰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이걸 놓치시면 또 틀릴 수가 있다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35라는 저 값은 2분의 여기다 뭐가 곱해져야 돼요? 항수가 곱해져야 되죠. 양쪽 12와 75 포함한 항수가 몇 개라고요? N 플러스 2개. 네. N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처음 거 12하고 끝에 거 75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 계산하시면 얼마인가요? 87인가요? 네, 87이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87하고 여기 5, 5, 8에 40, 5, 7에 35 약분하면 여기 5죠. 5. 오케이? 그래서 2 곱하면 10은 n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뭐 이거는 산수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n은 8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에다가 여기 A1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A에 8번 하고 그 다음에 75가 나왔다는 뜻이라고 지금 2번 문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공차를 알기 위해서는 12에다가 몇 D를 한 거라고요? 전체가 8개에다가 가운데 8개, 양쪽 2개 포함이니까 총 10개죠? 12에다 몇 D를 한 거죠? 9D라고 9D. 오케이? 그래서 75. 그래서 9D는 12 넘어가시면 63. D는 97에 63. 오케이? 그래서 N 구했고 D 구했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필수 11번 보죠.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음 30번 값이 뭔지 구해보세요 라는 뜻이죠. 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방법 1번 가겠습니다. 자, 방법 1번은 좀 단순하게도 2분의 10에 2a 플러스 9d는 115 S 20번은 2분의 19 항번호가 20이죠? 20에 2a 플러스 19d는 430. 우리가 문자 2개, AD, 식 2개. 그러면 A랑 D랑 풀려요, 안 풀려요? 100% 풀리죠. 오케이? 그랬을 때 S 30번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죠. 2a 플러스 29d니까요. 이 방법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 딱 봐도 항번호가 10번, 20번, 30번이라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0번, 200번, 300번 이상한 번호 나오면 우리는 끔찍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물론 모든 수열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오케이? 자, S10번이라는 친구는 A1번, A2번에서 몇 번까지 더해진 거죠?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번까지 더해진 거죠. 그러면 S20번이라는 것은 A1번, A2번 하고 A10번까지 편의상 여기까지 한번 묶어주죠. 묶어줄게요, 선생님이. 한번 묶었어요. 그 다음에 A11번부터 쭉 해서 A12번, 그래서 A 몇 번까지? 20번까지 더했죠. 알고 있죠, 여러분도? 저만 알고 있는가요? 아니죠.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A1번하고 A11번에서는 둘이 몇 개 건너뛰었죠? 10개 건너뛰었죠. 그래서 몇 D예요? 10D를 더한 겁니다. 맞아요. 10D예요. 그 다음에 A2번에서 A12번 가려면 몇 D가 건너뛰었죠? 10D가 건너뛰었죠. 오케이? 맞아요. A3번에서 A13번으로 가려면 10D가 건너뛰었죠. A10번에서 A20번으로 가려면 10D가 건너뛰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네모라는 이 10개 묶음과 뒤에 있는 이 10개 묶음에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10D가 10개니까 100D가 늘어났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누구도 설명할 거라고? 30번도 설명할 거라고. A1번, 중간에 A2번 해서 쭉 해서 몇 번까지? 10번까지, 10번까지 묶어주고 A11번부터 A12번 해서 쭉 해서 A20번까지 묶어주고 A21번부터 A22번 해서 쭉 해서 A30번까지 묶어준다면 자, 이 네모 10개 묶음과 이 네모 10개 묶음과 이 네모 10개 묶음끼리 공차가 몇 D가 되면서 100D가 되면서 무슨 수열을 이룰 거다? 등차 수열을 이룰 거다. 확실합니까? 오케이? 확실해요. 왜? 11번하고 21번은 몇 D? 10D. 12번하고 22번도 10D. 그래서 그렇게 10D씩 10개, 100D.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보죠. 문제에서 뭐라고 줬습니까? 문제 출제자가. 요거 얼마래요? 115래요. 여기 써져 있잖아. S10번. S20번은 이 네모 두 칸 합쳐서 430이래요. 그럼 여기는 얼마죠? 이거 두 개 합쳐서 430이니까. 얼마인가요? 215인가요?
네, 그러면 네, 맞죠? 그러면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315 아니에요? 315인가요? 네, 315. 선생님 귀가 잘못돼가지고. 네, 315죠. 그래서 그럼 여기 얼마 들었나요? 더하기 얼마 늘었냐고? 200 늘었잖아요. 여기 200 늘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 늘어요? 자동으로 200 늘죠. 그럼 200 늘면 얼마예요? 515죠. 오케이? 그래 우리는 정답은 여기 몇 번까지? 20번에 430에다 515. 오케이? 그래서 945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죠. 등차 수열은 똑같은 개수만큼 지금 현재 10개씩 묶었으니까 10개 묶은 것끼리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뭐 5개 묶었다면 그 5개 묶은 것끼리도 등차 수열이고 3개 묶었대. 예를 들어서 뭐 A1, A2, A3 이렇게 묶어주고 A4, A5, A6 이렇게 묶어주고 A7, A8, A9 이렇게 묶어줬을 때 얘하고 얘 3개씩이 무조건 무슨 수열을 다시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끼리. 똑같은 개수를 묶어야죠. 오케이? 얘는 3개 묶고 얘는 4개 묶으면 안 되겠지. 같은 개수만큼 묶어준다면 걔들끼리 등차 수열을 이룰 거다. 알겠어요? 이해했죠? 자, 얘들은 유제 10-18번은 몇 개씩 묶었나요? S5번이 50이죠. S6번부터 10번까지 얘는 뭐 그러죠. 5개 묶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5개 묶었고 6번부터 10번까지 또 5개 묶었죠. 그러면 여기 50에서 요거 125 되려면 얼마가 늘었나요? 75가 늘었죠. 그러면 11번부터 15번도 여기도 여기까지 75가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125 더하기 75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정답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식을 안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하셨어요? 5개씩 묶었기 때문에 그 5개 묶은 것끼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말이죠. 됐죠? 자, 필수예제 12번 보죠. 자, 첫째 항이 2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서 다음에 물음에 답하해 보세요 라고 써져 있죠. 자, 얘는 우리는 느낌을 알으셔야 되니까 한번 수열을 한번 써보죠. 자, A1번은 22,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A2번은 4 빼죠. A3번은 4 빼죠. A5번은 4 빼죠. A6번은 4 빼죠. A7번은 A8번은 4가 없어요. 4, 5, 6, 7, 8번은 마이너스 6 이렇게 가죠.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 그 옆에다가 S1번을 쓸 거예요. S1번은 누구죠? 22. S2번은 누구죠? 22에다가 18을 더하면 되죠. S3번은 22에다 18을 더하고 14 더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S7번부터는 쭉 더하고 여기다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 해지기 시작을 해? 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디까지 최대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현재 S7번 여긴가? S8 S7번 여기죠. S7번이 쭉 하고 여기서 2를 빼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까지는 덧셈이지만 여기서부터 빼지기 시작하니까 얘 둘이 비교하면 S6번이 더 커요? S7번이 더 커요? 여러분 S 당연히 6번이 더 크겠죠. 왜냐면 얘는 여기다가 뺐으니까. 이해하셨어요? 됐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수에서 어디로 넘어가면 음수로 넘어가면 SN 입장에서는 양수까지가 커지는 거고 음수부터는 빼지기 때문에 음수부터는 SN이 줄어든다고 하는 게 맞겠죠. 이해하셨어요? 됐죠? 그래서 1번에서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몇째 항이냐? 라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 직접 쓴 거고요. 자, 1번 A가 20이고 D가 마이너스 4니까 일반항 A에는 22 플러스 n-1 D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26이죠. 그러면 일반항 마이너스 4n 플러스 26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6이고 n은 4, 6에 24, 4, 6에 24, 6점 얼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n은 항번호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몇 항부터 음수죠? 7항부터 음수가 나오죠. 7항부터 음수. 그래서 음수가 처음 나오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세요. 7항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죠. 2번. 그러면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최대가 되는지 구하고 그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7항부터 음수라면서요. 그러면 음수부터는 SN이 무슨 현상이 생긴다고? 아까 해봤지만 빼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몇 항까지 그 전 바로 양수 끄트머리 바로 S 몇 항까지냐고 물어봤죠. 6항까지 최대가 되고 그 S6번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S6번은 2분의 6의 2A 2 곱하기 22 플러스 5D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세요. 자, 뭐라고요? 첫째 항부터 쭉 더해서 몇 항까지 합이 AM 말고 합이. 그죠? 그러면 3번에서 이제 SN 공식, SN을 알아야겠죠. SN 2분의 N에 2A. A는 나와 있잖아요. 44 플러스 N-1 D. 이렇게 했을 때 이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됐죠? 그럼 양변에 2 나눠도 부동호 방향 바꿔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n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n 플러스 얼마입니까? 48입니까?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4를 묶어서 양변에 나눠버리면 n에 그래서 n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n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보면 부동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죠? 사이값이요? 끝값이에요? 끝값이죠. 끝값. 그래서 n은 누구보다 작고 0보다 작고 누구보다 크다? 12보다 크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n값이 뭐냐? 그러면 12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 뚫렸잖아요. 그럼 만족하는 n은 누구죠? 13번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렇게 천천히 푸시면 되겠다. 13번 보죠. A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 될 때 두 개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에 속한다고요? SN을 알 때 SN이 주어질 때 AN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SN을 알 때 AN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고. 근데 두 개 뭔 차이예요? 상수항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상수항이 없는 친구니까 얘는 자동으로 A1과 S1이 일치할 거고요. 얘는 상수항이 있으니까 A1과 S1이 일치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SN 하겠습니다. 3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저기에 n 마이너스 여기 n-1을 n-1을 넣으니까 3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정리하시면 3n제곱 마이너스니까 6n 플러스 3 마이너스 2n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가로 안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가니까 6n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5니까 마이너스 5 an 원래는 여기다 몇 번이라고 쓴다고? 원래는 몇 번이라고 쓴다고? 2번으로 쓴다고. 그런데 얘는 해보면 A1이 1이고 S1도 3 빼기 2니까 1이죠. 일치할 거라고 고민하지 말고 얘는 1번으로 쓰셔도 된다고. 상수항이 없으니끼니. 그 다음에 얘는 AN이 바로 SN에서 Sn-을 뺄 건데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1의 제곱 플러스 n-1 플러스 1 그래서 안에 정리하시면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플러스 n-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사라지고요. n 사라지고요. 1 사라지고요. 그쵸? 그래서 계산하시면 4n 계산하시면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몇 번으로 매기라고요? 2번으로 매기라고요. 그럼 여기다 A1을 써서 3이라고 3이죠. S1은 쪼기다 넣으면 얼마죠? 4죠.
그러면 진짜 A1은 누구라고요? 4가 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을 쓸 때 AN은 4n-1이고 n은 두 번째, 단 A1은 4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고. 왜냐면 여기다 1 넣으면 안 맞으니까. 따로 적으셔야 되는 거 맞다고. 누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상수항. 됐습니까? 네. 발전 예제 14번 보죠. 자, y는 x제곱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뭐라 하겠대요? ln이라고 약속을 하겠대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자, 잘 보세요. ln을 구하랬어요. ln의 제곱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ln의 제곱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ln의 제곱값이 필요하대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값을 구하세요. 자, 여기하고 여기가 뭔 점이죠? 교점이죠. 교점은 왜 생긴다고? 둘이 만나니끼니. 그래서 x제곱은 3x 플러스 2n으로 놓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n은 0일 때, 자, 여기 교점, 여기를 알파 컴마 뭐라고 써야 되고, 여기 교점을 우리가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베타 컴마 뭐라고 써야 되는데, 자, 여기는 2차고요. 여기는 1차죠. 오케이? 우리는 두 점 거리 공식을 할 거니까 2차가 편해, 1차가 편해? 1차가 편하죠, 당연히.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요? 이 점, 첫 번째 점을, 요 교점 첫 번째 거를 A라고 할까요? 편의상 그런 거 없죠? 자, 알파 컴마 3알파 플러스 2n으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을 B라고 하고, 우리는 이 점을 베타 컴마 3베타 플러스 2n으로 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놓은 이 방정식은 두 함수, 즉 2차 함수와 1차 함수에 뭘 찾겠다라고 놓은 거예요, 지금. 같다고 낮다는 것은 교점을 찾겠다는 소리고, 그 교점 중에서도 이 x를 풀었을 때 나오는 것은 교점의 x좌표. 계속 이 강조할 선생님이, 그죠?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다.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가 근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고등 상하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n이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점 ln이란 친구가 바로 선분 AB의 길이가 되고, 선분 AB의 길이는 거리 공식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2n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n의 제곱이다. x2 빼기 x1 제곱, y2 빼기 y1 제곱 알죠? 여러분도? 자, 그래서 둘이 요거 없어지죠.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묶여져요? 3이 묶여져서 제곱을 만나서 나가니까 얼마가 나가죠? 9가 나가죠. 오케이? 근데 앞에 또 하나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가 10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오케이? 요거는 개인이 정리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ln이라고, ln의 제곱이라고요. 이게 ln이지 않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구하고 싶다고? ln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ln의 제곱. 그럼 루트가 뿅 하고 벗겨지겠죠? 10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이제 누구식으로 짠하고 바뀌면 돼요? n식으로 짠하고 바뀌면 이제 우리 수열이 완성이 된다고요. n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n식으로 바뀔 거냐? 자, 바로 ln의 제곱이 10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그럼 여기 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알파 또는 알파 베타가 되겠다. 준비됐나요? 대입? 됐죠? 네. 여기다 3을 대입하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n을 대입하자. 그래서 9 플러스 8n이죠.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에 9 플러스 8n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더하라고 넣어서 번호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하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ln 제곱 ln 제곱은 여기다 넣으면은 10에 9 더하기 8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ln L2죠. L2의 제곱은 10에 9 더하기 8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L10번의 제곱은 10에 9 더하기 8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할 거니까 뭐로 묶어버려?
앞에 전부 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누구로 묶어버려? 10으로 묶어버려. 그래서 얘를 이제 10으로 묶어주면 가로 안에서 무슨 수열이 되는 거죠? 얘들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초항이 얼마이고 초항이 17이고 공차가 8씩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 가로 안에가 초항이 이 안에가 초항이 얼마이고 17이고 공차가 얼마인 8인 항수가 몇 개인 10개인 이 합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10에 등차식 합공식 하고 있어요. 2분의 10에 2a 34 플러스 9d 공차가 8이니까 9d 98에 7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100 곱하기 2분의 둘이 계산하시면 106인가요? 약분하시면 53 정답이 5300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얘기죠. 됐어요? 네.